태양은 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거실에서 TV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여보, 수연아, 나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본사 미팅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오후 3시에 집에 온 건 처음이었어요. 결혼 30주년 기념일이라 저녁 준비라도 일찍 하려고 했죠.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불길한 예감 같은 거였죠.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우리 침대에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수연이. 둘 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이불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일어나 옷을 집어들었어요. 수연은 이불로 몸을 가렸죠. 미안. 남편의 첫 마디였습니다. 미안? 그게 다예요? 수연아, 너. 말이 안 나왔어요. 7년 동안 딸처럼 돌본 아이가, 친구가 죽으면서까지 부탁한 그 아이가 제 남편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모, 수연이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죠. 얼마나 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바지를 입으며 대답했어요. 5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수연이 27살 때부터, 남편이 조기 퇴직하고 집에 있을 때부터였다는 거죠.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사랑이 없었어.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가 번 돈으로 편하게 살게 해줬는데, 수연이 침대에서 내려와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명품 원피스였죠. 지난달에 취업 준비 아르바이트에서 샀다던 그 옷. 수연아, 그 옷. 제 돈이에요. 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구 돈으로? 제가 되물었어요. 수연이 남편을 봤죠.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번 돈으로 남편이 수연한테 명품을 사줬다는 걸. 제 차고에 있던 새 차도, 수연이 친구 선물이라던 명품 가방들도 다 제 돈이었습니다. 집 나가. 제가 말했어요. 뭐? 남편이 되물었죠. 둘 다 나가라고요. 당장?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웃었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죠. 여기 내 집이야. 내 명의라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금 문제 때문이라며 건물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자고 했었죠. 저는 믿고 그렇게 했어요.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럼 이혼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남편이 너무 쉽게 대답했어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방에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30년의 결혼, 7년의 돌봄, 10년의 병원비 지원,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2층 침실 창문으로 남편과 수연이 보였습니다. 둘이 껴안고 있었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것이 이들의 칼날이 될 줄은. 하지만 동시에 이 배신이 제게 진짜 자유를 줄 거라는 것도 몰랐죠.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결혼기념일 케이크가 조수석에 놓여 있었죠. 30년.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죠. 그냥 집에서 멀어지고 싶었어요. 백미러로 우리 집을 봤습니다. 아니, 이제는 제 집이 아니었죠. 남편 명의니까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 말이에요. 30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못한 채 결혼했어요. 남편은 중견기업 사원이었죠.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쉬어. 내가 벌게.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만 해도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자연 임신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애도 못 낳으면서 집에만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전화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죠. 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를. 동네 구석에 10평짜리 가게를 얻었습니다. 전세금은 제 결혼 전 저축한 돈으로 냈어요. 남편은 반대했죠. 장사가 뭐가 쉬운 줄 아냐? 하지만 저는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빵을 구웠어요. 저녁 10시까지 가게를 지켰죠. 손님이 없는 날도 많았어요. 하루 종일 커피 한 잔만 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맛있어요. 여기 자주 올게요. 단골 손님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났어요. 동네 맘카페에 추천글이 올라왔죠. 3년 후 저는 옆 가게까지 확장했습니다. 20평이 됐어요. 직원도 2명 뽑았죠.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당신 대단한데? 처음으로 칭찬을 해줬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안일은 여전히 제 몫이었죠. 10년 후 저는 체인점을 냈습니다. 5개 매장, 연 매출 30억, 건물도 샀어요. 남편은 여전히 평범한 과장이었습니다. 승진해서 2번 밀렸죠. 집에 오면 술을 마셨어요. 당신은 좋겠다. 사업이 잘 되니까. 비꼬는 투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참았죠. 15년 전 친구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야, 나 병원에서 나쁜 소식 들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췌장암이래. 3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미영이는 제 대학 동기였어요. 가장 친한 친구였죠.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영이는 혼자였어요. 남편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죠. 딸 수연이만 있었습니다. 당시 17살 고등학생이었어요. 수연이는? 제가 물었어요. 학교 갔어. 아직 말 못했어. 미영이가 울었습니다. 은주야, 나 얼마나 살 수 있대?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의사 말은 달랐습니다. 2년에서 3년. 미영아,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 제가 말했어요. 그럴 순 없어. 넌 내 사업도 바쁘잖아. 나 이제 괜찮아. 도울게. 사실이었어요. 그때 제 카페는 꽤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수연이를 만났습니다. 17살 여고생.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이모. 수연이가 저를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안아줬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연아, 이모가 도울게. 병원비 걱정하지 마.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수연이네 집에 갔습니다. 낡은 빌라 반지하였어요. 습기 냄새가 났죠. 여기서 살아? 제가 물었습니다.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수연이 눈빛을 봤습니다.
제 옷, 제 가방, 제 차를 보는 시선. 뭔가 이상했어요. 부러움? 질투? 정확히 뭔지 몰랐지만 뭔가 어두운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난하게 자란 아이가 부러워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미영이는 3년을 버텼습니다. 저는 병원비를 댔어요. 항암 치료비, 입원비, 약값, 수천만 원이 들어갔죠. 수연이 학비도 지원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했어요. 이모, 감사합니다. 수연이가 늘 그렇게 말했어요. 착한 아이처럼 보였죠. 하지만 가끔 이상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수연이가 거실을 둘러보더군요. 와, 여기 정말 크네요. 눈빛이 달랐어요. 동경, 욕망, 뭔가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수연아, 배고프지? 뭐 먹을래? 네, 이모. 남편이 퇴근했어요. 수연이를 봤죠. 미영이 딸이구나.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수연이가 인사했습니다. 남편이 웃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 이모가 많이 도와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수연이가 자주 놀러 왔습니다. 주말마다요. 미영이 병실에서 학교 숙제를 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죠. 우리 집에서 공부해. 조용하니까. 수연이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수연이는 공부를 별로 안 했습니다. 대신 집안을 구경했어요. 이모, 이 그림 비싼 거예요? 이모, 이 가방 명품이죠? 질문이 많았습니다. 돈에 관한 질문이요. 12년 전 가을, 미영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수연이가 울었어요. 20살이었죠.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수연아, 제가 불렀어요. 이모 집으로 올래? 혼자 있기 힘들잖아. 수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췄어요. 정말요? 응.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그동안 마음 추스르고. 감사합니다, 이모. 수연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울고 있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슬픔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수연이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할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불쌍한 애야. 도와줘야지. 하지만 남편 눈빛이 이상했어요. 20살 여대생을 보는 눈빛이. 혹시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죠. 다음 날 수연이가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방 2개가 전부였어요. 방은 2층 오른쪽이야. 제가 안내했습니다. 와, 방 진짜 크다. 수연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편하게 지내. 가족이니까. 네, 이모. 엄마처럼 모실게요. 그날 저녁 3명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연아, 대학 생활은 어때? 남편이 물었어요. 재밌어요, 아저씨. 아저씨? 아빠라고 불러.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네, 아빠. 수연이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물었어요. 왜 아빠라고 부르래요? 가족이잖아. 편하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엄마 역할 하니까 나는 아빠 역할 해야지. 이상했어요. 하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죠. 수연이는 착하게 지냈습니다. 처음 2년은요. 이모, 제가 설거지 할게요. 이모, 청소 도와드릴까요?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하지만 대학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달라졌습니다. 이모, 저 졸업하면 어떡해요? 22살이 된 수연이가 물었어요. 취직 준비해야지.
여기서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수연아, 너도 독립해야지. 수연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수연이 조금만 더 있게 하자. 왜요? 졸업하면 독립시키기로 했잖아요. 그래도 취직할 때까지는. 이상했어요. 남편이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1, 2년만 더요. 남편이 설득했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수연이는 계속 우리 집에 있게 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7년 전 남편이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55살이었죠. 왜 갑자기? 제가 물었어요. 당신 사업도 잘 되고 나도 쉬고 싶어?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일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제 수입이 충분했으니까요. 남편이 집에 있게 됐습니다. 수연이도 취직을 못해서 집에 있었어요. 둘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심심하시죠? 영화 볼까요? 아빠,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수연이가 남편한테 다정해졌어요. 저한테는 점점 차가워졌죠. 이모, 오늘도 늦게 들어오세요? 쌀쌀한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둘이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그리고 제 인생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요. 5년 전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2년이 지났어요. 수연이는 27살이 됐죠. 여전히 취직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수연아, 면접은 어땠어? 제가 물었어요. 또 떨어졌어요. 수연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또 보면 되지. 힘내. 네. 차갑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전에는 제게 의지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말도 잘 안 했죠. 대신 남편한테는 달라졌습니다. 아빠, 커피 드릴게요. 아빠,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친절했어요. 아니, 지나치게 다정했죠. 둘이 친하네. 제가 말하자 남편이 웃었습니다. 딸처럼 생각하니까. 하지만 딸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수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수연아, 그거 어디서 났어? 선물 받았어요. 누구한테? 친구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남편 서재에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명품 매장 영수증이었죠. 200만 원. 제 돈으로 산 거였어요. 건물 임대료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여보, 남편을 불렀습니다. 왜? 수연이한테 명품 가방 사줬어요? 응, 조금. 왜요? 불쌍하잖아. 친구들은 다 명품 들고 다니는데. 화가 났어요. 그래도 200만 원이나 되는 걸. 당신이 버니까 괜찮잖아.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처음 보는 반응이었어요. 제 돈이에요. 상의도 없이. 우리 돈이지. 뭐가 문제야? 말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변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연이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혼자 맞은편이었죠. 예전엔 제가 남편 옆에 앉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연이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모, 오늘도 늦게 들어오시죠? 수연이가 물었어요. 응, 신규 매장 때문에. 아빠 혼자 외로우시겠네요. 수연이가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남편도 웃었어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출근했어요. 하루 종일 일했죠. 밤 10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2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려다 멈췄어요. 수연이와 남편이 복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아빠, 이거 어때요? 수연이가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예쁘네. 잘 어울려. 남편이 수연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둘이 깜짝 놀라며 떨어졌어요. 언제 왔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방금. 뭐 하세요? 수연이가 옷 고르는 거 봐주고 있었어. 그래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왔죠.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의심하는 거야?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의심병이 있어. 일이나 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다음 날 남편 서재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예전엔 항상 열려 있었는데요. 왜 문 잠그세요? 개인 공간도 필요해. 남편이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이가 새 차를 끌고 왔어요. 중고지만 2천만 원은 하는 차였습니다. 수연아, 이거 아빠가 사주셨어요. 웃고 있었어요. 제 돈으로요.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왜 상의도 없이 차를 사줘요? 수연이 취직 준비하려면 차가 필요하잖아. 2천만 원짜리를요? 당신 돈 많잖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갔다가 복도를 지나는데 수연이 방에서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응, 곧 끝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요? 이모 눈치 안 챘어. 바보 같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수연아, 누구랑 통화해? 아, 이모. 친구요.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밤늦게 전화하네? 네. 그냥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수연이와 남편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일찍 일어났네요.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응. 둘의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너무 편안했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회사로 갔습니다. 일을 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뭔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으로 전화했어요. 남편이 받았습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쁘면 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상했어요. 예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일찍 들어가기로 했어요. 6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죠. 남편 서재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이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괜찮을까요? 괜찮아. 내가 다 처리할게.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어요. 잠겨 있었죠. 노크했습니다. 여보. 안에서 소리가 멈췄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과 수연이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일찍 끝나서. 뭐 하셨어요? 그냥 이야기. 무슨? 별거 아니야. 두 사람 다 이상했어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며칠 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케이크를 사들고 일찍 집에 갔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남편과 수연이를. 현장을 목격한 그날 이후 저는 호텔에 묵었습니다. 집에 갈 수 없었어요. 남편과 수연이 있는 그곳은 이제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받지 않았죠.
수연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3일 동안 회사에도 안 갔습니다. 부사장한테 연락했어요. 며칠 쉴게요. 개인 사정이 생겨서.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멈출 수가 없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 15년 동안 돌본 수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문자가 수십 개 와 있었습니다. 남편 집에 와. 이야기하자. 수연 이모, 전화 받아주세요. 남편 언제까지 이럴 거야? 마지막 문자를 받습니다. 남편 변호사 선임했어. 이혼 서류 보낼게.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혼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갔습니다. 짐을 챙기려고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에 남편과 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란히요. 왔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태연한 목소리였어요. 짐 챙기러 왔어요. 제가 대답했죠. 그래, 빨리 가져가. 수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수연이를 봤어요. 너, 부끄럽지도 않아? 뭐가요? 수연이가 되물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엄마 죽으면서 너 부탁했잖아. 그게 이거야? 엄마는 이모한테 부탁했지. 아빠한테는 안 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비웃는 얼굴이었죠. 너 미쳤어? 제가 소리쳤어요. 미친 건 이모예요. 남편도 못 지키면서 사업은 왜 했어요? 칼로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어요. 싸우지 마. 어차피 끝난 관계야. 재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법대로 반반. 제가 번 돈인데요. 내 명의야. 법적으로 내 거지.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5년 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건물도요? 당연하지. 카페도요? 본사 건물 내 명의잖아. 모든 게 남편 명의였습니다. 세금 문제라고 편하게 관리하려고. 남편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해. 그럼 절반은 줄게. 남편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싫어요. 제가 말했어요. 뭐? 제가 번 돈이에요.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고.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 수연이도 웃고 있었어요. 둘이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옷가지 몇 개. 중요한 서류들. 그게 전부였죠. 현관문을 나서는데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이모, 그동안 감사했어요.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차에 올라탔어요. 핸들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도 없어요. 회사 건물도 남편 명의. 제가 가진 게 뭐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모, 저 지훈이에요. 조카 목소리였습니다. 35살 변호사였죠. 지훈아, 이모,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지훈아, 이모 어떡하지? 지훈이를 만났습니다. 강남에 있는 지훈이 로펌이었어요. 이모,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세요. 지훈이가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30년의 결혼, 사업 성공, 수연이를 15년간 돌본 일, 남편과 수연이의 불륜,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라는 것까지. 지훈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모, 이건 심각해요. 알아. 다 빼앗길 것 같아.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요.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건물이랑 카페, 원래 이모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명의가 남편이라서 명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누가 돈을 냈는지가 중요하죠. 지훈이가 설명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모가 카페를 운영한 통장 내역, 건물 매입할 때 돈 나간 기록, 세금 신고 내역. 다 있으시죠? 당연하지. 다 보관하고 있어. 그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훈이가 잠시 멈췄습니다. 불륜 증거도 필요해요. 위자료 청구하려면요. 어떻게 증거를 모아? CCTV, 문자, 통화 기록, 목격자, 뭐든지요. 집에 CCTV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설치한 거였어요. 보안 때문이라고 했죠. CCTV 영상을 빼낼 수 있을까? 제가 물었어요. 이모 집이잖아요. 당연히 가능하죠. 다음 날 집에 갔습니다. 남편과 수연이는 없었어요. 외출한 모양이었죠. CCTV 녹화 장치는 남편 서재에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열쇠를 찾았죠. 서랍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재에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제목을 봤죠. 재산분할 계획서. 열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1. 건물 세채 남편 소유 주장. 2. 카페 본사 남편 소유 주장. 3. 예금 반반 분할. 4. 최종 목표 이혼 후 수연과 재혼. 재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뒤에 더 있었어요. 5년 계획. 2019년 조기 퇴직, 수연과 관계 시작. 2020년 재산명예 이전 완료. 2024년 이혼 진행. 2025년 수연과 재혼. 계획적이었습니다. 5년 전부터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요. CCTV 녹화 파일도 USB에 복사했어요. 지난 1년치 전부요. 집을 나왔습니다. 손에 USB를 꽉 쥐고 있었어요. 지훈이한테 갔습니다. 이모, 이거면 충분해요. 지훈이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계획적 불륜이고 재산 은닉 의도도 명확해요. CCTV 영상까지 있으면 완벽하죠. 정말 이길 수 있어? 네. 재산 전액 회복 가능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모. 지훈이가 노트북을 돌렸어요. 수연 씨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요.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유부남과 동거, 재산 가로채 논란. 5년 전 기사였어요. 다른 남자와 비슷한 짓을 한 거였죠. 전과가 있어요. 이모만 당한 게 아니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지훈이가 말했어요. 응. 한 푼도 안 줄 거야. 일주일 후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갔어요. 남편과 수연이 함께 왔더군요. 변호사를 대동하고요. 오랜만이네.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훈이 옆에 앉았죠.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재산분할 건인데 양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남편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건물 세채와 카페 본사 모두 남편 명의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남편 소유가 맞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인 측 주장은? 지훈이가 일어났습니다. 명의는 남편이지만 실제 재산 형성은 부인이 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류 뭉치를 냈어요. 30년치 통장 내역, 사업자 등록증, 세금 신고 내역. 판사님이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부인이 카페 사업으로 수익을 냈고 그 돈으로 건물을 매입한 게 맞습니까?
네, 판사님. 지훈이가 대답했어요.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5년 전 퇴직했습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혼 사유는 남편의 불륜입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CCTV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판사님이 화면을 봤어요. 남편과 수연이가 집안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죠. 재산 은닉 계획서도 발견됐습니다. 지훈이가 서류를 추가로 냈습니다. 판사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피고, 이게 사실입니까? 남편이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인 수연 씨는 지훈이가 또 다른 서류를 냈어요. 5년 전 다른 가정에서도 유사한 행각을 벌인 전과가 있습니다. 수연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재판으로 가기로 했죠. 법원을 나왔어요.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 이러면 다 죽어. 이미 죽었어요. 당신이 죽였잖아요. 제가 대답했죠. 재산 절반만 줘. 그럼 조용히 끝낼게. 한 푼도 안 줘요. 내 돈이에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참았던 거 알아? 뭘 참았는데요? 당신은 일만 했어. 집에도 없었고. 소리쳤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죠. 그 돈으로 당신이 편하게 살았잖아요. 퇴직도 하고.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수연이가 나한테 위로가 됐어. 당신은 안 그랬고.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그래서 불륜이 정당화되어? 사랑이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32살 여자한테 빠진 60살 남자가 사랑? 수연이가 나섰어요. 이모, 질투하지 마세요. 보기 흉해요. 손이 올라갔습니다. 수연이 뺨을 때릴 뻔했어요.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죠. 이모 안 돼요. 참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법정에서 보죠. 돌아섰습니다. 수연이가 뒤에서 말했어요. 이모, 결국엔 이모가 질 거예요. 우린 사랑하니까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눈물이 났죠. 이모, 괜찮아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응, 꼭 이겨야 해.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3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판 준비 기간 동안 지훈이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모, 이거 보세요. 지훈이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수연 씨 계좌 내역이에요. 어떻게 구했어?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재판 증거 수집 과정에서요. 내역을 봤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들어오고 있었어요. 남편 계좌에서요. 5년 동안 총 1억 2천만 원을 받았네요. 지훈이가 계산했습니다. 다 내 돈이잖아. 한숨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또 다른 서류였습니다. 남편분이 5년 전에 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수익자가 수연 씨로 되어 있고요. 얼마짜리? 5억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만약 남편이 죽으면 수연 씨가 5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재혼하면 배우자로서 재산도 받고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더 있어요. 지훈이가 노트북을 돌렸어요. 수연 씨 과거를 더 파봤는데요. 화면에 여러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2015년 50대 사업가와 동거 2017년 유부남집 무단 거주 논란 2019년 재산 사기 혐의 고소당함. 5번이나 비슷한 짓을 한 거였어요. 패턴이 똑같아요. 나이 든 남자, 돈 많은 남자. 그 집에 들어가서 재산을 노리는 거죠.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사랑도 아니었다는 거네.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을까요? 수연이의 과거를. 남편도 속은 걸까?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훈이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남편분이 5년 전에 사설 탐정을 고용한 기록이 있어요. 왜? 수연 씨 신상 조사요. 전과 기록까지 다 알아봤어요. 알고도 불륜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서로 이용한 거네요. 그렇죠. 남편은 젊은 여자, 수연 씨는 돈. 역겨웠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어요. 전날 밤 지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결정적 증거를 찾았어요. 뭔데? 남편과 수연 씨가 나눈 카톡이요. 어떻게? 수연 씨가 실수로 클라우드에 백업해놨어요.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남편 건물명에 다 바꿨어. 이제 안전해. 수연 이모 눈치챌까봐 무서워요. 남편 괜찮아. 저 여자는 순진해. 의심도 안 해. 수연 빨리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 조금만 참아. 타이밍이 중요해. 눈물이 났어요.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었죠. 이모, 응, 괜찮아. 이거면 100% 이겨요. 고마워, 지훈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죠. 30년. 제가 믿었던 30년이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실을요. 내일 재판에서 모든 걸 끝낼 겁니다. 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남편과 수연이가 앞쪽에 앉아 있었어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판사님이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지훈이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화면에 대화가 떴어요. 남편 얼굴이 하얘졌어요.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계획적 범죄입니다. 재산을 가로채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어요. 지훈이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는 5년간 유사한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상습범이죠. 증거 서류를 쌓아 올렸어요. 과거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보험 가입 증명서. 판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남편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저희도. 변호사님, 앉으세요. 판사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 본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어요. 떨고 있었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이가 남편을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산은 전액 원고 소유로 인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을 지급하십시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이겼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남편이 쫓아왔습니다. 당신, 이러면 나 어떻게 살아? 몰라요. 제가 왜 신경 써요? 제발 조금만 줘. 집이라도. 안 돼요. 한 푼도 안 줘요. 남편이 수연이한테 갔습니다. 수연아, 우리. 수연이가 남편을 밀쳤어요. 돈도 없는 늙은이 필요 없어.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들은 그대로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요. 이제 끝이에요. 수연이가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3개월 후 지훈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 소식 들었어요? 무슨? 남편분 회사에서 잘렸대요. 불륜 소문 나서요. 그래. 그리고 수연 씨는 사기죄로 또 고소당했어요. 다른 남자한테요. 역시 이번엔 구속됐대요. 상습 사기범으로요. 인과응보였습니다. 남편은 친구들한테도 외면당했어요. 동창회에서 쫓겨났죠. 60살에 32살 여자 꼬셔서 아내 재산 뺏으려 했대.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무도 남편을 안 만나줬어요. 수연이는 감옥에 갔습니다. 3년형을 받았죠. 남편이 면회를 갔대요. 수연이가 거부했답니다. 그 사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혼자 남았어요. 빚도 있었죠. 위자료 3억에 변호사 비용까지 60살 무직 빚더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평화로웠어요. 재산을 되찾았죠. 카페도 건물도 다 제 것이 됐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와 저녁을 먹었어요. 이모, 축하드려요. 고마워, 지훈아.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겼어. 당연한 거 도왔을 뿐이에요. 와인을 마셨습니다. 달콤했어요. 이모,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쉬고 싶어. 3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쉴 때가 됐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공평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결국 대가를 치렀어요. 그리고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카페 본점을 리뉴얼했어요. 작고 아늑하게 만들었죠. 이모, 여기 예뻐요. 지훈이가 카페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치? 직접 디자인했어.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제가 찍은 사진들이었죠. 사진도 취미로 시작하셨어요? 응. 시간이 생기니까 하고 싶은 게 많더라고.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카페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시 봄이라고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단골들이었죠.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오후 3시, 한가한 시간.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라떼 한 잔. 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어요. 벚꽃이 피고 있었죠. 이모. 지훈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안 어떠세요? 좋지. 해보자. 같이 일하기로 했어요. 젊은 사람들을 도울 거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저예요.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없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한 번만 만나줄 수 없어요? 안 돼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훈이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화나지도 않았죠. 그냥 끝난 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갔죠. 새로 산 아파트였어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혼자였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죠.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남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수연이를 위해. 이제는 달라요. 저를 위해 삽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죠. 자유로워요. 다음 날 아침 카페를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젊은 여성이었죠. 여기 창업 상담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같이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저도 카페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30년 전 시작했던 이야기를요. 어려울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올 거고요. 하지만 끝까지 하면 돼요. 여성이 눈을 반짝였어요. 해볼게요. 사장님처럼요. 웃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손님이 나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제 것을 만들고 있어요. 제 카페, 제 시간, 제 삶. 배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요. 성공도 가족도 진짜인지 확인하세요. 저는 이제 알아요. 뭐가 진짜인지. 진짜는 제 안에 있었습니다.